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예뻐지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첫 번째 다육이는 레드벨벳이라는 다육인데요. 처음 구입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 가지고 계속 못난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진을 찾아봤지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격대가 생각보다 비싼 편에 들어가는 국민 다육인데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육이가 왜 비싼지, 다른 국민이에 비해 가격이 좀 높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멍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표면이 처음 들였을 때는 회색빛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한 연두색빛으로 변신을 하는 그런 다육이고요.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기보다는 안쪽부터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면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자구가 잘 태어나는 그런 다육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두군생이지만 적심으로 태어난 자구고요. 처음 구입할 때는 얼굴이 3개였는데 6개월 만에 하나가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고요. 천천히 성장하라는 대품으로 키우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분에서 키우면 참 더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물을 5번에서 6번 정도 주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고요. 의외로 까칠한 성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키울 때는 아직까지는 까칠한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키우는 것을 읽어보고 그러면 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집 아직까지는 제가 키우고 있을 동안에 이렇게 물을 잘 빨아들이고 성장이 좀 느린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무던하게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 하나에 뭐 7,000원에서 8,000원, 만원까지 가니까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그런 다육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황금복랑입니다. 처음에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개구리 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은 좀 황금색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 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에 구입할 때는 옥색에 가까운, 이거 방울복랑도 아니고 참 특이한, 입도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넓은 편인데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입이 좀 작습니다. 작으면서 개구리 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특별하게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년을 한 화분에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황금색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두껍게 자란다 그러면,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줄기가 좀 가늘게 자라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좀 어렵지 않을까, 부러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분갈이를 2회 한 상태고요. 처음에는 분갈이 하고 나서 자리를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몸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물을 일반 방울복랑보다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시기 봄, 가을에는 대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주었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줬는데도 그렇게 입 마름이 없습니다. 이 웃자람이 좀 보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있지만, 생각외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오는데, 이 꽃대를 빨리 잘라주면 새순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너무 늦게 잘라주면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자주 오기 때문에, 아마 꽃이 피고 난 후에 잎 사이사이를 보면 생각외로 깍지벌레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손이 참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 못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매력적인 모습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매력이 아주 많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백봉국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얼굴이 그렇게 예쁜 그런 품종은 아니고요. 이 줄기가 잘 마릅니다. 마르지만 또 잘라주면 새순이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면에 좀 뾰족한 가시가 참 특이하게 생긴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백봉국 자체는 얼굴을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다육인데, 생각외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이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면, 지금은 물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이 연두색 빛이 더 강한데, 물을 주기 전까지는 핑크빛으로 전체가 단풍이 들어가는 참 독특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겨울이었는데요. 이 백봉국 자체가 워낙 키우기가 좋은 그런 다육이고 쉽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 꽃은 어떤 꽃이 피냐면 코노처럼 꽃이 좀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핑크빛 꽃이 피는데 참 매력적인, 참 예쁩니다. 아마 백봉국을 키워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꽃 때문에 이 다육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 백봉국 자체가 뿌리가 빠르게 노쇠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약하다고 그렇다고 이 다육이가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고, 이 그늘에 두고, 이 여름 같은 경우는 그늘에 두고 키우는 게 좋고, 겨울은 아주 강합니다. 기온이 낮은 데서도 잘 생육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백봉국 자체가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려가는데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 소품에서 대품까지 두루두루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봉국은 정말 꽃이 예쁜 품종이고, 한번 꽃이 피면 꽃다발처럼 아주 풍성하게 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참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독특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백봉국, 황금복랑, 그 다음에 레드벨벳, 이 세 가지 품종은 참 키울수록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는 것을 또 매해 느끼고 있는데, 특히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이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는 아닌데, 군생으로 키워도 예쁘고 이렇게 외두로 키워도 참 예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참 안쪽부터 피멍이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번 작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